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요? 요즘 뭐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패턴이 없고 공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장이 열리면 그냥 수급이 어디로 그냥 확 몰려드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세가 그냥 거의 결정되는 이런 시장이 반복되니까, 물론 뭐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시장이 뭐 좋다고 하시는데, 뭔가 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에 호재, 악재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딱 떠오르는 건 아까 우리 마무리 첫 번째 방송할 때 JYP가 참 안타깝던데. 아, JYP요. 아이돌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적이 지금 모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보면은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종목들은 확실히 시장 대비 선전하는 게 좀 보였고,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냥 가차 없이 조금 혼을 내는 좀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역시 이제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좀 걸로 봐야 되는데, 또 실적이 잘 나와도 또 세론으로 또 이제 이렇게 좀, 뭐 좀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그 생각하시는 악재나 호재 뭐 있어요? 오늘은 일단 뭐 악재, 호재라기보다는요, 일단 오늘 좀 이제 마감 방송이다 보니까는 좀 사전에 조금 이렇게 이슈를 좀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거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호재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밸류업주 뭐 좋았다는 거 뭐 그거 갖고 계신 분들에게 뭐 호재겠지만, 뭐 그 외 뭐 매크로적으로 뭐 그다지 뭐 호재는 없었고요. 그리고 시장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은 뭐 기관 외국인 뭐 할 거 없이, 물론 코스닥은 조금 뭐 매도 쪽이기는 한데, 뭐 코스피 쪽도 뭐 물론 이제 장중에 장후에 이제 매매 동향으로 이제 둘 다 뭐 소폭 한 뭐 100 몇십억대 뭐 사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개별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른 그냥 주가의 등락이 이제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그러니까 제가 모처럼 오후 방송하니까 이제 실시간 차트를 좀 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2750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뚫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60일선은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이제 실적들이 좀 발표되는 이제 그런 때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기 때문에 지금 실적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을 뚫고서 이제 2,800을 지금 쉽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해외 보면 아까도 이제 요 앞전 코너 방송 말미에 이제 뭐 홍콩 얘기도 하고 항생 얘기도 하셨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이제 추세가 좀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독일 증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들도 지금 신고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 쪽도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고, 뭐 홍콩이나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됐든 유동성이 이제 좀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근데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지금 그게 지금 아직은 작동하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4월 CPI 발표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 그게 시장이 좀 원하는 쪽으로 나와줘야 이제 미국이 뭐 9월에 정말 금리를 인하를 하든 아니면 더 일찍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있어야만 이걸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도 이제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뭐 미국의 CPI 뭐 이런 부분들 뭐 보기 전까지는, 지수는 당분간은 여기서 이제 조금은 좀 횡보하는 좀 그런 이제 뭐 좀 양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우리 독고다이 조 부장께서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 주식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댓글창에는 원택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 원택이요. 그거 어닝 쇼크. 그러니까 어닝 쇼크 나와서 22%가 급락해 버렸네. 나 그래서 뭐 원택 괜찮은 종목으로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극장에서 좀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제 시간에서부터 이제 많이 좀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그러니까 어제 시간의 하락분을 좀 반영한 것도 조금 부족했는지 요걸 좀 뭐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시간의 단일가 이제 전일에 이게 일별로 보시면 전일에 이제 시간에 이제 하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 되게 좀 안 좋게 이제 나온 뉴스였죠. 근데 오늘도 이제 장중의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그냥 갭으로 그냥 빡 떨어져 가지고요. 갭으로 거의 시가가 마이너스 20%였으니까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 하락분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 건데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를테면은 당장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은 10원 한 장 나오지 않지만 주가는 반응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원택처럼 좀 실적이 부진했을 때는 좀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 요런 정도의 좀 힌트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얘기하다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그날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욕도 먹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주말 내내 이걸 좀 트래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뚜렷이 드러난 악재는 없었고 이게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한글과 컴퓨터 실적이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160% 증가할 정도 호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당초에 얘가 이제 사실 실적 발표를 지난 금요일에 예정이었어요. 금요일에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장으로 갈수록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이 뭔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좀 이제 그런 좀 뉘앙스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추정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한다고 해서 한 9만 주 정도 나올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지금 이제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 케어를 지금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각에 뭔가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드러난 어떤 이슈들은 없었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돼가지고 일단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급락을 딛고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놀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지금 일단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원택을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레벨을 유지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MSCI 반기 그 정기 변경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뭐 뉴스 헤드라인은 요런 이제 문구가 있어서 이게 좀 재미있어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대급 찬바람이란 평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편입되고 10개가 빠졌습니다. 예. 그건 뭐야?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편입된 게 HD 현대미포. 아, 예, 요거 하나가 이제 편입이 됐고 빠진 게 이제 좀 나열해드리자면 아모레지, CJ E&M, CJ 대한통운, 녹십자, GS건설, LG 생활건강우선주, 메리츠 금융지주, 시젠,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모레지나 뭐 CJ E&M, LG 생활건강,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패시브 이슈로 좀 수급적으로 이제 핸디캡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30일까지 리밸런싱이 이제 완료가 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정기 변경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2월, 5월, 8월, 이제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기 변경이 이제 있는 달인데,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패시브가 낳은 이제 괴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편입된 현대 미포조선이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과실을 좀 독식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편입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돼가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전에는 한 이제 10% 정도 이제 편입 비율이었는데 지금 15%로 이제 상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이 계속 일어날 건데 어쨌건 지금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선주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이제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패시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라오는 이제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오늘 또 화장품주가 또 정강 후약으로 좀 끝났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주도 오후장 들어서 좀 많이 좀 밀려서 좀 끝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 시장 체감지수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인덱스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3 뭐 이제 갖다 주는 게 뭔가 나가리 된다 뭐 이런 루머가 좀 돌아서. 나가리가 뭐야, 나가리가. 독고다이가 그러니까. 무산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런 이제 루머 때문에 반도체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루머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진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좀 정기 변경 이슈가 좀 신압으로 좀 그런 쪽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오늘 전체적으로 정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눌림목인지 이거는 이제 좀 더 며칠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뭐 이제 아모레 G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LG 생활건강 오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별도로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나, 좀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오픈 AI하고 이제 구글하고 이제 MS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컨퍼런스들이 다 이제 이렇게 열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 결국에 이런 이제 빅테크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개하는 새로운 버전의 이제 생성형 AI 이제 플랫폼이 되겠죠. 이제 이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수혜를 볼 것이냐 쪽에 대해서 오늘도 상당히 좀 갑론을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분석이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비로소 이제 수혜를 받을 때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고 이제 팽팽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은 AI 좀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은 이제 힘을 받는 분위기고,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재밌는 이슈가,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개최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 퍼밋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왜 초대를 받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협력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는데,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뭐 이제 공급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이제 협의가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LG전자와 SK텔레콤은 약간 좀 물음표가 할 수도 있는 좀 기업들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5G 쪽과 이제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이러니까 초고속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전송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협력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럼 LG전자는 뭐냐? 그러니까 가전 쪽에 대한 협력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공개되는, 예를 들면 오픈 AI 거 이제 공개되죠. 오픈 AI에서는 이제 챗 GPT와 GPT-4의 업데이트가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개되는 시점이 구글의 초거대 AI인 그 제미나이의 최신 버전이 공개되기 바로 24시간 전이에요. 뭔가 좀 선수를 치는 이런 느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CEO 퍼밋은 14일부터 3일 동안 이제 개최가 된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건 2022년 말에 처음으로 챗 GPT가 세상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어떤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가 뭐 분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1년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과연 이 생성형 AI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핵심인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진일보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될 건데, 여기서 이제 LG전자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 디바이스 AI가 그러니까 휴대기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가전도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접목이 되면서 보다 이제 진일 보안 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MS가 이제 CEO 퍼밋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초청된 거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 LG전자, SK텔레콤이 들어간 거는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선점하려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도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자, 모바일 있죠, 가전 있죠. LG전자 역시 또 가전 있죠. 물론 LG전자는 지금 뭐 모바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또 LG전자는 여기에 대한 이제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기차 쪽, 요런 쪽에도 이제 지금 LG전자가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MS의 이러한 이제 포석은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이제 이걸 이제 선점하겠다는 이제 포석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이제 최근에 그 구글을 많이 의식하면서 그들보다 좀 먼저 뭔가 이제 선수를 치려는 이제 이런 행보들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MS를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경쟁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보통 같은 진영이라고 많이 놓고 얘기하죠. 근데 물론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얘들이 같은 진영인지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일단 오픈 AI는 원래는 당초 이제 비영리 AI 연구기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도 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도 참여를 했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커지고 돈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익 제한 기업으로 조금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무려 130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MS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이제 그 개발하는 모든 AI 모델을 자기의 MS 플랫폼에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그 AI 플랫폼 기반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일단 검색 엔진 빙.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새로운 어떤 생성 AI 그 업데이트를 공개하면서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에도 이제 연동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피스 365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사스 기반의 이런 서비스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MS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고서 여기서 이제 니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팀즈라는 플랫폼. 여기서 이제 그 이스트 소프트의 그 AI 동시 통역 그 프로그램이 페르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성도가 이제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애저에서 이제 사스로 공급한다. 이제 MS가 사실 이런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오픈 AI와 이제 같은 진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MS랑 오픈 AI가 주종 관계는 아니에요. 주종 관계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MS는 가장 많이 투자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억 불의 투자 금액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오픈 AI가 걷어들인 이익의 75%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130억 달러를 완전히 갚은 뒤에도 오픈 AI가 920억 달러를 벌 때까지는 수익의 거의 절반을 가져가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제한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계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오픈 AI는 이제 MS와는 이제 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 이제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 오픈 AI와 MS는 같은 진영, 같은 편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글이 경쟁이 되는 것이고, 애플이 경쟁이 되는 것이고, 메타가 경쟁되고, 아마존이 경쟁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 1년에 이제 그 빅테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컨퍼런스 일정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오픈 AI와 MS가 구글을 포위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딱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사실 그 애플의 M4 칩, 그 아이패드에 적용시켜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애플이 뭔가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선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애플 경쟁 글쎄 MS 정도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애플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빅테크 AI 기업들은 일단 내가 1등이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다 포부를 가지고 지금 출사표를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려서 애플 얘기를 따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AI 지각생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는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 역시도 온 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금 사실 그 애플 AI 중에 그 음성 그 비서 인식하는 AI 시리 있잖아요. 시리에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도 탑재하고 오픈 AI의 챗 GPT도 탑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애플 생태계가 그동안에 이제 가져왔었던 그 어떤 이 생태계의 어떤 그 폐쇄성을 이제 깨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체적인 뭐 OS를 뭐 개발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경쟁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에 그 CEO 퍼밋이라는 게 많은 걸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비단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활한 어떤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6G도 이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모바일이나 뭐 PC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확장한다고 하면 자동차도 하나의 온 디바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망라한 좀 이런 어떤 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MS가 이번에 CEO 퍼밋에서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한 모멘텀,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이 수혜를 다시 반도체가 받아서 갈 거냐.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숨통이 트일 거냐, 이제 요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어쨌건 간에 뭐 시장에서 판단하고 시장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힘을 더 이제 받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뭐 최근에 좀 반도체, 그 코스닥 반도체인데요. 이제 올라오다가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루머도 있기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좀 수급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다시금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요것도 잠깐만 이동 평균선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좀 조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가 급락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군요. 아, 그렇죠. 혼나면 저도 기분이 좋죠. 아니 뭐 독고다이 항상 그게 인생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 고독해질 뻔했는데 다시 고독해져갖고. 안 고독해지면 안 되지. 네. 독고다이가.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 61선 지금 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코스닥 소프트웨어는 어제 이제 실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61선에 이제 맞고 내려온 거죠. 맞고 내려온 거고, 오늘 다시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호실적이 나오고, 이제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발표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AI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이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따른 그때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 분석,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서는 새로 업데이트된 이 생성형 AI의 요 새로운 버전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른 거죠. 이건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난주 아침에 제가 방송하면서 써먹었던 자료이기는 한데요. 아, 지금 써먹은 걸 또 써먹겠다고요? 예, 8.15에서만 더 써먹죠. 딴 데가 안 써먹습니다. 예. 자, 요거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AI야 가난과 싸우는 수녀님을 그려주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챗 GPT 기반에서 요런 식의 이제 좀 엉뚱한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요런 식의 엉뚱한 그림들. 그러니까 머신러닝 단계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봤을 때 요게 정말 다른 그림, 우리가 봤을 때 얼추 맞는 그럴싸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은 뭐 하드웨어가 생겼으니 그것을 활용할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꾸 개발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시대는 분명히 올 건데 지금 우리가 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는 실제 얘가 우리 일상에 물론 웃음을 줄 수는 있는데 과연 뭘 줄 수 있으니까 뭔가 이제 체감도 하기 좀 어려운데 공감하기는 더 어려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되는 오픈 AI 그리고 구글 그리고 MS 이쪽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플랫폼이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획기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진보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사실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좀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저는 AI 섹터 내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일부는 결국 이제 AI에서 파생된 섹터죠. 이를테면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 오늘 전력 설비주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전선주는 좀 괜찮았어요.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전선이 오늘 뭐 장대 양봉을 뽑았죠. 그런데 오늘 뭐 이를테면은 뭐 LS 일렉트릭을 좀 봐드릴까요?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오늘 좀 힘이 빠지는 이제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 내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지금은 뭔가 좀 시장 전체가 과도기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제 체감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코스피가 지금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지금 38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빠진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체감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이제 개별 섹터나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선주. 예를 들면 AI 어떤 전력 수요 해가지고 막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전력 설비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실적들이 하나도 발표가 되니까 좀 세론의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선주 쪽으로 옮겨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파생돼 가지고 확산된 게 이제 저거죠. 원전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AI가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을 거니까 이제는 뭐 태양광,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논리를 확산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번 주 지나가지고 AI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면은요, 다시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장 그래서 이제 주목할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뭐 저는 뭐 AI 이제 반도체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오늘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나 이제 화장품주가 정강호약으로 좀 끝났는데 일단은 뭐 어닝 시즌에 따른 좀 일시적인 좀 세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반도체나 이런 이제 시총상위 대형 섹터들이 다시 움직인다면은 좀 수급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이 무조건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그때그때 좀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좀 가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 주에 좀 글로벌 이벤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다시금 좀 어쨌건 이제 시총상이 좀 그 대형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요. 물론 이제 이걸 결정 지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하나 남은 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CPI. CPI. 예, 그러니까 그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로 봤을 때는 다시금 AI 쪽이 뭐가 됐든 다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이제 불쏘시개를 해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CPI가 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베팅하기 전에 뭔가 매수 매도 결정하기 전에 일단 CPI 확인을 하고 움직이자?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았었는데도 일단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소프트웨어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제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프트웨어 말씀드리면 다음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날 빠지니까. 예, 예,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슬픈데? 예, 좀 요즘 많이 고독해졌어요. 근데 어쨌건 근데 이 CPI가 지금 이제 헤드라인 전망치가 3.4 정도 잡히고 있고요. 코어 근원이 이제 3.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최근에 좀 유가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쪽이라는 것은 시장이 원하는 쪽.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좀 변수가 뭐냐면 최근에 유가는 좀 내려왔는데 요즘에 이제 기후 얘기 좀 나오잖아요. 뭐 라니냐 같은 얘기들이 나와서 최근에 좀 곡물 가격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이 근원 쪽에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좀 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재 동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면 유가 쪽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조금 그래도 시장이 좀 바라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전략은 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쪽으로 나온다. 왜냐면 우리 이제 중간에 하루 휴일이 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일을 앞두고 끊고 갈 거냐, 그냥 뭐 이어서 갈 거냐를 이제 많이 좀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구간인데, 근데 이제 뭐 CPI 쪽을 좀 둔화되는 쪽에 대한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좀 뷰가 있다고 하면 전 뭐 사실 휴일 상관없이 가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날 그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주에 주 초반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보고 놀라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래도 좀 연휴가 있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고 조금 이제 그 좀 덜어놓고 가는 심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 공휴일 연휴가 딱 끝났을 때 이틀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급등한 적이 하루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사실 동전 앞뒷면에 좀 뭐 계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CPI가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쪽으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래도 부처님이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비로우실까?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그냥 휴일은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 오늘 뭐 마감해갖고 주요 이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너무 좀 그 장황하게 했네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준비해 보려니까. 참 외로웠던 것 같아. 왜요? 끊어지지 않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구나. 아니, 근데 좀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열심히 이렇게 좀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이제는 좀 되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좀 운이 안 좋았던 게 일단 좀 네이버 이슈가 조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찬물이 좀 끼얹어지는 좀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좀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또 제 뷰를 또 많이 좀 이렇게 좀 좋아해 주시면서 또 거기에 또 맞게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좀 예기치 않게 좀 그런 어떤 좀 하락을 맞는다면 제가 사실 그게 좀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일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독방꿀이라는 얘기가 뭐, 아이고 또 걔 시간으로 사실 그럴까봐. 그러니까 내일 일단 좀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종목이라는 게요. 지금 그 어느 업종이 움직여도 군집성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전력 관련주 움직인다 그래도 전력 설비주 빠지고 전선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 일부 종목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업종이 움직인다고 해서 군을 이루어서 군집성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내일은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갈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반도체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양면의 좀 이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침에 개장을 하고 나서 9시 반 10시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이제 그때 시점에서의 시장의 어떤 흐름이 보통은 그래도 장 마감까지는 좀 이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장중에 어떤 돌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좀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높다라는 거고 단타를 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단타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있고 수준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장일 수도 있는데 그 매매 이제 그 능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 좀 눌렸을 때 조정받았을 때 사시는 게 가장 좀 부담이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좀 시가에 좀 뭐 뜬다고 해서 따라가면 거의 뭐 좀 물리는 요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또 예기치 않게 시청자분들이 손실을 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쓰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건 이제 이번 주는 AI 관련한 이슈가 결국에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불쏘시개를 해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CP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화장품주가 어떨 것이냐, 원전주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오늘도 강한 모습이니까 또 내일도 좋아지겠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 주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는 바로 AI 빅테크 기업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역시 이제 AI 하드웨어,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좀 무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